자, 이번에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 토트넘의 이적 시장 중간 점검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전반적으로 다 빅시스 팀들을 토트넘을 비롯해서 네.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2023-2024 겨울 이적 시장이 지금 한 반 정도 흘렀네요. 절반 16일이니까. 정도. 네. 보름이 경과를 했는데 이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놀랍게도 네. 우리가 알던 토트넘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이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시스 팀들 중에. 사실 토트넘이 예전에 레비 회장 중심으로 이적 시장 운영할 때는 최대한 시간을 길게 끌면서 어떻게든 좀 유리한 조건을 협상을 하고 이런 스타일의 스탠스를 많이 취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기조가 바뀌었죠. 네. 신속하게 영입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가장 잘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이 영입생들 드라구신과 티모 베르너는 벌써 뛰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에 이미 데뷔전까지 치렀습니다. 네. 그 정도로 속도전을 많이 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드라구신은 이제 후반에 들어왔고 베르너는 전반에 뛰다가 후반전에 교체가 됐는데 이외에도 보면은 인 하자마자 아웃되는 혹은 아웃될 애들 제즈 스펜스는 리즈에서 임대 복귀를 하자마자 제노아로 갔고요. 복귀시켜서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낸 거죠. 네. 레길로는 지금 복귀는 했는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내보낸다는 얘기가 있고. 왜냐면 레길론 자리 레길론 왼쪽 풀백인데 사실 맨유전에 몸이 괜찮다면 포함될 법한데 명단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세세뇽이 다시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라서 급하면 쓰려면은 이제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포함을 안 시켰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애슐리 필립스 플리머스로 임대 갔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이적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임대 완전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이적을 했고 위고 요리스도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네. 사실 시즌 초반부에 많은 분들이 그랬죠. 뭐야? 토트넘 우승하나? 네. 이렇게 잘한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채시전을 기점으로 좀 꺾였고 어쨌든 그 흐름을 다시 이어가고자 좀 활발하게 보강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보인다 싶으니까 투자를 진행을 한 거죠.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성적을 내고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확 흐름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 좀 겨울 시장에서 빨리 영입을 좀 해달라, 속도전을 내달라라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공격수와 수비수를 먼저 보강을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PL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활발하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이적 이런 자료들 전문 사이트인 트랜스퍼마케트 기준으로 좀 찾아봤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가치를 기준으로 탑10 이적생을 뽑았을 때 그 중에 2명의 토트넘 선수입니다. 그래서 2명이 여기 안에 든 팀은 이제 도르트문트, 산초와 마르세니를 임대해간 도르트문트와 토트넘뿐인데 토트넘이 그 정도로 유럽 빅리그 중에서도 가장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이 센터백과 이제 중앙 공격수 겸 윙어를 베르너가 그러니까 이제 영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미드필더도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왜냐면 비수마와 사르가 주전조였는데 둘은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가 있고요. 지금 벤탄쿠르가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그 파트너 스킵 호이베르 그리고 지금 부상 중인 로셀소 이외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드필더 보강이 이적 시장 남은 기간 동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로셀소는 2선 자원으로도 메디슨과 이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본다면 스킵과 호이비에르 정도가 뭔가 백업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둘 다 좀 부럽지 않죠. 근데 사실 스킵 지난 경기 보셨어요? 그 돼지를 가르는 패스? 가끔 좀 스킵을 올려서 쓰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 다비드 실바인 줄 알았죠. 그 패스만.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 네. 장면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선수를 이제 꾸준히 믿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원 보강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계속 나왔던 선수는 코너 갤러거,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였는데 이 선수가 첼시가 굳이 팔려면 팔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좀 높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옵션 포함해서 거의 6천만 파운드, 1,000억이 넘는 이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토트넘도 그 정도는 좀 이래서 뭔가 협상이 좀 시원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미드필더를 보강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필립스 맨체스터 시티에서 조금 전력 외로 분류된 필립스 이야기도 나오곤 있는데 이 선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를 과연 영입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완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너 갤러거는 같은 런던 팀
그리고 거기 첼시 유스에다가 첼시에서도 약간 주장도 가끔씩 하고 가격이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그 정말 뭐라 그러죠? 저 비스마사르 벤탄쿠르보다 완전 위에 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오히려 좀 백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뭔가 비스마사르 벤탄쿠르보다 위에 레벨을 사기에는 당장 겨울 이적 시장이 사실 좀 힘들죠. 시즌 그쵸, 중반에 그쵸. 빼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 선수들과 좀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갤러거를 저 돈 주고 산다? 1,000억 넘게? 그건 좀 그렇죠. 갤러가 좀 뭐 선수 영향력이나 뭐 이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인 건 맞는데 뭐 이적료 문제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토트넘도 좀 뭔가 화끈하게 좀 진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앞서 이제 베르너나 뭐 드라고신 케이스와 다르게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뭐 다른 후보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좀 호이비에르가 팔리거나 해야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남는다면 굳이 여름에 영입하기보다 아니 겨울에 영입하기보다는 여름에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좀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토트넘 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조효종 기자가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열렬히까지는 아니고 네. 적당히 응원하고 있는. 네. 리버풀. 네. 이 뭐 뒤에는 이제 현재 리그 순위 순서대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네. 다른 팀들의 경우에는 사실 전반적으로 양상이 비슷합니다. 1국군 영입은 사실상 없고 토트넘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로 이제 아직까지 이적 시장 초반에는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다들 기본적으로 여름 이적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다른 팀들을 큰 틀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파비오 카르발료가 라이프치히에서 임대 복귀했는데 바로 헐시티로 갔고요. 라이프치히에서 잘 뛰지 못하니까 복귀시켜서 헐시티로 다시 보냈죠. 리스 윌리엄스가 에버딘에서 네서니엘 필립스가 셀틱에서 칼빈 램지가 프레스턴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뭐 현 1군에서 당장 뭐 도움이 될 선수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리버풀은 지금 보면 엔도 살라 정도 제외하곤 유출이 없는데 살라는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엘리엇이 맡아주곤 있지만 사실 살라를 대체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엔도의 경우에는 이제 뭐 메갈리스터나 소보슬라이가 최근에 이제 복귀하기도 했고 그렇죠. 뭐 엔도는 원래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메갈리스터가 6번에서 주로 활약, 주전으로 활약을 했으니까 메갈리스터 좀 전진 배치 시켰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 어쨌든 메울 수는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그래서 굳이 따지면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살라 백업이 필요하긴 한데 아마도 여름에 이제 옮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사실 리버풀은 겨울 이적 시장 때마다 깜짝 영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코디 학포 그리고 그 전에 루이스 디아스 그리고 겨울 하면 생각나는 건 전 반다이크예요. 그렇죠. 뭐 네. 반다이크도 그렇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리버풀이 좀 주요 영입은 겨울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깜짝 영입성 이런 영입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겨울에 돈 잘 안 쓸 것 같았는데 갑자기 루이스 디아스 딱 그리고 작년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코디 학포 딱 원래 미드필더 데려왔으면 했는데 공격수를 딱 뭐 이래서 이적 시즌 후반부에 좀 지켜볼 포인트는 이 깜짝 영입 가능성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깜짝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가능한 포지션은 수비수라고 봅니다. 센터백. 원래 이제 여름에 지금 영입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왜냐면 마팁이 지금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인데 이 선수가 계약 만료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이탈한다 염두에 두고 영입을 할 텐데 만약에 여름에 영입하려고 했던 자원이 당장 매물로 나오거나 아니면 경쟁이 붙거나 지금 생각보다 이적료가 싸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다면 겨울에 영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버풀 살펴봤고요. 맨시티도 비슷합니다. 뭐 슬로보단 테디치가 찰튼에서 임대 복귀했고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희도 잘 모르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 그냥 임대 복귀하고 다시 이적을 시키고 뭐 다시 뭐 내보내는 선수들 뭐 주력 자원이 아닌 선수들 잭 스테픈 같은 백업 골키퍼 이런 선수들 내보낸 거 외에는 1군에서는 뭐 딱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을 했죠. 케빈 더브라이너와 엘리 몰란을 영입을 두 선수의 복귀는 영입과도 같다. 네. 이런 모드로 이제 뭐 맨시티 팬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뭐 여름에 그 수비형 미드필더나 오른쪽 윙어 뭐 이런 풀백 쪽에 보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장 풀백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오른쪽 이거는 베실바 이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제 페드로 네토나 이런 선수들 이야기가 나오고 미드필더는 로드리를 좀 도와줄 같이 설 수도 있고 백업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도와줄 수비형 미드필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풀백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당장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워커가 사실 뭐 전성기 때만큼 아니고 그렇죠. 왼쪽 풀백도 전문 풀백이 아니잖아요. 그바리디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마땅한 매물이 여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여름으로 밀어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에체베리 오피셜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남은 기간 지켜볼 만한 건 뭐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뭐 이적이 어느 정도 작업이 마무리됐고 아르헨티나 이적 시장이 뭐 열리면 이적이 성사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06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아르헨티나 공격형 미드필더 에체베리 영입을 대기 중입니다. 발표를 대기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마 리베르 플레이트로 재임대를 가거나 혹은 뭐 지로나 임대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리버 플레이트로 일단 이번 시즌 임대를 보내고 추후에 바로 맨시티에서 뛰기보다는 지로다 요즘에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 단계 거쳐서 오는 루트를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훌리안 알바레스와 비슷한 케이스의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도 미리 영입을 했다가 재임대를 보냈었고 추후에 이제 1군에서 활용을 했죠. 에체베리 선수 2006년생이면 18살 만으로 18살 자원인데 뭐이 선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입을 하고 있고 이 선수의 오피셜 정도가 아마 거의 유일한 오피셜이 되지 않을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스날. 아스날도 마르키뉴스 정도가 임대해서 복귀했어요. 근데 뭐 낭트와 뭐 문제 때문에 일단 임대를 복귀한 상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활동이. 사실 아스널은 여름에 큰 돈 썼잖아요. 네. 라이스, 하베르츠. 뭐 팀버 뭐 이런 네. 것도 있기 때문에 뭐 FFP 룰 때문에 여유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팔아야 수익을 내야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팔린다면 영입을 뭐 수비수 쪽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미아스가 일본 대표팀 차출도 됐고 팀버가 큰 부상 당하고 복귀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파티도 부상 여파가 있고 뭐 이런 게 때문에 수비 보강이 거론이 되는데 일단은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토니가 필요하다, 뭐 오시면 필요한 스트라이커 얘기 나왔는데 아마 겨울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시면은 겨울 이적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고 아이반 토니는 브렌트포드에서 부르는 이적료가 너무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다 겨울에는 좀 영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다 여름에 앞선 팀들과 마찬가지로 여름으로 미뤄두고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관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쓰는 선수들 정리가 우선이긴 한데 이 선수들도 겨울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겨울에 정리가 될지가 의문이죠. 사실 이 선수들 8화에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램스데일이라던가 라야 골키퍼가 왔으니까 뭐 세드릭 수아레즈, 스미스로, 은케티아 뭐 이런 뭐 엘레니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매각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파는 작업도 만만치 않거든요. 뭐 당장 이제 이 선수들 데려갈 팀들은 급해서 데려가는 팀들인데 그러려면 조금 더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을 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이적 시장 후반부는 이 선수들 정리 그리고 만약에 선수들 정리가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면 영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맨유는 정리를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안 쓰는 선수들 네. 뭐 임대로 다 보내고 있죠. 특히 제이든 산초 뭐 테나 감독과 마찰을 빚고 나서 이제 거의 전력으로 분류됐던 제이든 산초가 도르트문트로 임대 복귀를 했고 임대를 갖고 그래서 친정기 복귀를 한 셈이 됐죠. 그리고 판더베이크 이 선수도 안 쓰는 선수 프랑크푸르트 임대를 보냈고 그렇게 다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메브리도 세비야로 임대 갔고 레길러는 임대 복귀한 상황입니다. 공격수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스트라이커 맨유 경기 보신 분들 다들 느끼시겠지만 답답하잖아요. 물론 호일은 골을 이제 골을 골을 넣었지만 넣고 있긴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확실한 공격수가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맨유는 근데 좀 이 구단 지배구조 정리가 좀 마무리가 돼야 있다.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레클리프 회장이 오는 게 이제 결정이 됐지만 이게 뭐 인수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당장 또 영입을 하기에는 테나 감독이 언제까지 같이 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름에 만약에 새 체제를 맞이한다면 새롭게 이제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여름 이적 시장을 좀 두고 보는 움직임으로 진짜 이적 시장은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맨유랑 다음에 말씀드릴 첼시는 이번 이적 시장 그리고 다음 이적 시장에 지금 감독들이 있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좀 밀어줄 수가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자, 이적 시장 후반부의 관전 포인트는 아마도 이제 공격수 이전에 이제 베오르스트 임대처럼 임대라도 뭐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렇죠. 만약 큰 돈을 쓰기 힘들다면 임대로라도 어떻게 백업이라도 호빌은 좀 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수라던가
사실 마르시알 이런 선수들을 기용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백업 공격수 임대 정도가 아마 뭐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베오로스트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 베르너를 데려갔잖아요. 근데 베르너가 토트넘 가기 전에 맨유도 노렸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맨유가 관심을 보여서 토트넘이 더 빨리 움직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 매물들을 좀 더 살펴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후반부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첼시입니다. 이번 시즌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첼시인데, 자, 일단 마트센이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갔고요. 다트로 포파나가 우니온에서 임대 복귀를 해서 번리로 임대를 갔고, 안드레이 산토스가 노팅엄에서 임대 복귀, 두주안 리차즈가 피닉스 어린 선수입니다. 에서 영입을 했는데 뭐 어린 선수고요. 자, 여기도 공격수 정말 필요합니다. 뭐 토트넘 경기 많이 보시니까 첼시랑 맞대결할 때도 보셨을 거고 뭐 여러 첼시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토트넘과의 답답합니다. 맞대결에선 공격수가 해트트릭 했는데요. 근데 그때도 사실 해트트릭도 맞아요. 애진작의 해트트릭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에요. 상대가 퇴장 토트넘 2명 당했었으니까. 그 정도로 니콜라 잭슨 그때 해트트릭을 해서 골 기록을 많이 세탁을 하긴 했지만 첼시 팬들은 구매 전혀 맞지 않는 수준에 맞지 않는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죠. 뭐 다른 면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뭔가 확실한 스트라이커,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필요는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마땅치 않습니다. 뭐 이번에 사실 공격수를 노리던 팀들이 노렸던 주요 매물들이 빅터 오시면 아이반 토니 이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너무 비싸서 겨울 이적 시장 매물로 이렇게 나오기에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임대나 뭐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턴 빌라의 존 듀란과 연결되어 있고 재밌는 게 벤제마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뭐 사우디 가 있는 선수들 벤제마나 피르미누. 지금 아시안컵 휴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우디 리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들을 좀 임대를 하는 게 어떠냐. 뭔가 첼시가 이 선수를 노린다보다는 이런 이제 안건들이 뭐 유력 기자들이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선수도 나오는데 만약에 벤제마 임대가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면 꽤 괜찮겠죠. 꽤 괜찮죠. 그리고 벤제마도 사실 임대니까 첼시가 당장 뭐 챔피언스리그 안 나가고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실화만 되면은 뭐 한 반 시즌 정도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실현이 될지는 뭐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후반부 관전 포인트가 또 수비수네요. 사실 첼시 수비수 영입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아요. 보엘리 구단주가 온 뒤로 수비수 센터백 계속 샀습니다. 네. 바디아실, 디사시, 뭐 포파나. 근데 영입을 해도 티아고 실바가 에이스입니다. 네. 그 나이만은. 그 포파는 누워 있어요. 그래서 포파나가 부상을 당하면서 계속 영입을 한 거거든요. 큰 부상을 당하면서 바디아실, 뭐 디사시 이런 선수들 영입을 했는데 사실 다 좀 마땅치 않죠. 그리고 뭐 기존에 있던 찰로바라던가 이런 선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센터백 보강 필요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겨울 이적 시장 이전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스포르팅의 디오망데라든가 벤피카의 안토니오 실바라든가 뭐 토트넘 영입 후보로도 거론됐었던 니스의 토디버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수들도 겨울에 데려오기엔 이적료가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릴이 지금 왼쪽 수비수로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근데 코릴이 사실 브라이턴에서 좀 잘했던 건 센터백에서 위치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코릴을 다시 센터백으로 돌리고 그리고 쿠쿠렐라도 마침 여전히 부상이기도 하니 또 마타센도 임대로 보냈기를 하니 레프트백을 영입을 하면 뭐 7회가 같이 왼쪽에다 쓰고 뭐 코릴을 다시 센터백으로 돌리고 이런 방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수비수 영입하는 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첼시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잘하고 제일 안 다칩니다. 제일 건강해요. 제일 잘하고. 첼시가 반등을 위해선 영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영입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네요.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탑6의 겨울 이적 시장 중간 점검 살펴봤습니다.